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한 정치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30억, 4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보유세 압박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TV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더제이님 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 정답은? 이란 글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던진 용어 똘똘한 한 채.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 요즘 드는 생각들과 그와는 상반된 다주택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똘똘한 한 채의 정의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똘똘한 한 채라는 것에는 정의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아졌던 특정 시기가 있었는데 관련 법령들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꺾어버리고 세금이라는 벽으로 막혀있던 사람들의 심리는 고가의 1주택 소유라는 트렌드로 번져가며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로 쏠리는 때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굳이 나에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강남 아파트, 제 머릿속에서도 최종 목표처럼 박혀있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똘똘한 한 채가 과연 효율적인 건지, 똘똘한 한 채냐 다주택자냐, 비과세냐 비과세 폭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기에 따라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면 사회 초년생은요, 첫 취직하자마자 똘똘한 한 채는 금수저, 로또 아니면 어렵습니다. 똘똘한 한 채냐 보단 비과세의 포기 유무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 보이죠. 적당히 괜찮은 한 채 갭 투자를 하거나 갭 적은 물건을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은 거죠. 1번으로 적당히 괜찮은 한 채의 갭 투자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이용한 큰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급지 올라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갭 적은 물건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되고 집은 여러 채지만 초반 투자 자금이 적어서 티끌모아 태산이 더디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 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괜찮은 입지에 한 채 몰빵하는 것이 빨라 보입니다. 신혼부부 때는요, 결혼 전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소중한 가족이 생기고 안전하게 보호할 울타리가 필요함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집, 결혼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매만을 고려했을 때 사회 초년생과 같은 옵션이 존재합니다. 적당히 괜찮은 한 채 갭투, 갭 적은 물건 여러 개, 거기에 추가로 신혼부부 특공이 추가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적당히 괜찮은 한 채의 갭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 포기를 하지 않은 전략이 중요하고 시기가 잘 맞으면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미 로또 느낌이죠. 사회 초년생과 같은 이유로 분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령기,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학령기가 되는 시기가 되면요, 요즘 보면 40대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사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동 수익을 투자 자금으로 세이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 때 진행했던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공해 있어야 아래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그리고 적당히 괜찮은 채수들을 늘려나가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때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결국 깔고 안고 있는 돈을 쫓으려면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결정체 똘똘한 한 채는 상승작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르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과 아이들 교육,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편의시설, 사통팔달의 교통, 그리고 세금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합쳐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똘똘한 한 채를 검색하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 선호 쏙 들어간 까닭,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노년에 위험한 이유,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꽤 보입니다. 한 채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 세금 등 규제에 대해 변동폭이 크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의 단점은 추가 투자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입니다. 다음 투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돈이 되는 거죠. 물론 갭투를 했다면 전색 차익분이 발생하면서 투자가 가능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야 하며, 실거주의 경우 이마저도 없고 각종 높은 세금에 하락장까지 겹친다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집을 팔고 더 낮은 급지로 가기 전까지는 생산적이지 못한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비과세는 포기하라. 그럼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비과세를 포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적당한 실거주 한 채 이후 현재 전국 대부분이 비조정 지역이고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에서 3%로 2주택까지는 세금에 큰 무리 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8에서 12%, 취득세가 완화되는 기간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법인 투자 등으로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취득세에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 취득인 경우에도 취득세와 기타 경비는 팔 때 양도세에서 면제되며 차액이 크지 않을 땐 요율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도 가능하니 전략만 잘 세워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게 되면 1, 2년에 하나씩 매도하며 연봉에 준하는 수익을 계속 만들 수도 있겠네요. 똘똘한 한 채의 상대성,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한 정치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30억, 4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보유세 압박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버틸 여력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똘똘한 한 채가 되겠지만 대부분에게는 돈 먹는 한 채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똘똘한 한 채가 꼭 강남 아파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에 살아야만 하는 누군가가 무리하며 꼭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기보다는 거주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실거주하며 보유, 이게 투자의 다양성을 더욱더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익으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어퍼컷 한 방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투 잽잽과 페인트 모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이자,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품위 유지비 등 큰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유지비용이 상당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기 위해선 적당한 주택들을 여러 채 가지고 가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에 대해서도 무한정하게 프리하니 다주택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면 꼭 포트에 넣어두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비싼 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으로 간다 해도 똘똘한 한 채는 가지고 가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주택을 더 늘려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되겠네요. 똘똘한 한 채 플러스 알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서울과 일부 광역시, 수도권 일부에서는 12억을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아니면 거의 근접하거나요. 현재 시점으로 저런 똘똘한 한 채 매수 시 매수 금액 12억 초과로 비과세는 해당 안 됩니다. 당연스레 부동산으로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비과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집니다. 그럼 똘똘한 한 채 12억짜리를 한 이후의 포지션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다른 세금은 대충 살펴보았고 남아있는 종부세 인당 기준으로 부부 각각 공시지가 9억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18억까지 맞출 수 있겠네요. 공시지가가 시세의 60% 정도라고 한다면요, 케이스 첫 번째는요, 남편과 부인 모두 똘똘한 한 채를 각자 보유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도 보유를 하는 방법이고요. 케이스 두 번째로는 남편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고 부인은 적당한 한 채와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세팅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합이 9억 이하로 맞추는
투자를 사용하게 되면 포지션이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종착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인 또는 가족명의까지 활용하면 수십 수백 채씩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로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때가 되면 다주택자로 가느냐 아니면 포트를 확장해서 상가, 토지, 사업 등으로 전환하느냐라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임하는 자세, 오늘은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투자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걸쳐 시기와 상황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똘똘한 한 채가 답이고 또 다른 순간에는 다주택이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의 장점이 꽤 뚜렷함에도 시기가 지남에 따라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라는 덫에 빠지질 않길, 나 또한 그러하길. 이상 원더제이님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이고요. 블로그에 다양한 인사이트 넘치는 글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